자, 지금부터 이제 튜닝한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강의 노트를 따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제 논문 갖고 설명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 취향 방법은 안 배웠지만 모형에서 뭘 배웠냐면, 그 어파인 텀 스트럭처 모형이 있고 거기다가 매컬 팩터를 넣어서 프라이싱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매컬 팩터까지 넣었을 때 이제 텀 프리미엄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걸 했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어파인 텀 스트럭처 모형에다가 매컬 팩터를 넣어서 추정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논문들마다 사실은 사용한 거시 변수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거시 변수 하나, 그리고 실물 경기에 관련된 거시 변수 하나를 보통 많이 넣습니다. 아니면 거기다 추가로 이제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넣기도 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 거시와 그 실물 경기와 물가에 관련된 두 개의 변수는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거시 변수라는 게 뭐 실업률일 수도 있고, 경기 동행일 수도 있고, 성장률일 수도 있고, 삶생활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냥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사실은 기대 인플레이션 서베이를 한 거 쓰기도 하고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해진 딱 거시 변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어쨌거나 실물 변수에 관련된 거 하나, 인플레이션 하나 넣었을 때 추정 결과가 로버스트 하면 되지만 실제로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시 변수를 쓰냐에 따라서 추정되는 추정되는 텀 프리미엄 추정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사람들이 그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게 얼마나 예민한지를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그렇다면 그럼 어떤 거시 변수를 써야 되냐?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돌아가 보죠. 지난 시간에 했던 상태 공간 모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태 공간 모형으로 돌아가 보시면 어디 있나요? 페이지 에스티메이션 있고, 자 여기 있네, 그죠? 보시면 종속 변수가 수익률 곡선이랑 그 다음에 이 매크로 팩터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 다른 매크로 팩터를 넣었어요. 다른 매크로 팩터를 넣어버리면 그러면 y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y가 달라져요. 근데 y가 달라져 버리면 두 개의 모형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잘 아시는 LR 테스트든 그리고 마지널 라이크로든 간에 얘들은 given y잖아요. 그죠? 근데 given y가 사실은 이게 종속 변수가 달라져 버리면 당연히 모형과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속 변수가 다른데 모형이 두 개다. 그러면 사실은 종속 변수 A라는 모형이 있고 B라는 모형인데 A라는 모형의 종속 변수와 B라는 모형의 종속 변수가 다른데 이 두 개 비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라이크로드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라이크로드 자체가 F y given 베타인데 y가 다른데 두 개의 우등 함수를 비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형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매크로 팩터를 써야 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또 게다가 내가 어떤 매크로 팩터를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매크로 팩터를 넣은 다음에 내가 t 검증 같은 걸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만약에 한 4개나 5개를 넣은 다음에 굳이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 4개 외에 다른 매크로 팩터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이 t의 검증 결과가 굉장히 예민하게 바뀌어요. 달리 말하면 어떤 특정한 거시 변수가 중요하냐 안 하냐는 그 변수 외에 어떤 거시 변수들이 동시에 고려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시 변수의 셋이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거시 변수라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시 변수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이 페이퍼의 주제입니다. 도대체 봤더니 텀 프리미엄이라는 게 어떤 거시 변수에 따라서 텀 프리미엄 추정치가 굉장히 예민하게 변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턴 프리미엄을 그렇다고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 일단 거짓말을 막 넣어가면서 비교를 했더니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맥컬 팩터가 가장 좋은 맥컬 팩터인지를 찾아보자는 게 이 논문의 주제입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단 추정은 제껴놓고 일단 다시 모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추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형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그냥 어파인에다가 매크로 팩터 넣은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턴 프리미엄 추정한 겁니다. 이게 몇 년짜리인가요? 10년 만기인가 5년 만기인가 뭐 그건 5년 만기네요. 그죠? 5년 만기고 보시면 이게 CFNAI라고 이제 그 시카고 페드에서 만든 경기 동행 지수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실물 경기를 반영한 거고 이게 Expected Excess Return, Inflation Expectation의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서베이한 결과거든요. 그 두 개를 써서 추정한 결과예요. 이거는 이제 조슬린과 싱글튼이 쓴 이제 저널 파이낸스 2014년 논문에 있는 것이면서 그대로 갖고 와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90년부터 이제 2008년까지 돼 있고, 그 shaded area가 이제 저기 리세션 피리어드입니다. 그 보시면 리세션 때 이제 턴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다른 논문에서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과 CPI 인플레이션을 쓴 겁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보시면 그리고 여기로부터 마켓 익스펙테이션 도출할 수 있죠. 그렇죠? 또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마켓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단기금리 얘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예를 들면 이 결과에 의하면 그 2007년도 말에는 향후 5년 동안 금리가 지금 금리가 비슷할 거라고 기대했던 거고 그죠? 이거에 의하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금리가 지금보다 낮았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실제 보면 이게 더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금융위기 막 시작했는데, 그죠? 금융위기 시작한 지 두세를 지났으니까 당연히 앞으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출 거라고 기대한 게 맞는데, 또 불구하고도 이 거짓 변에서 써버리면 앞으로 평균적으로 현재 금리가 똑같은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결과가 굉장히 다르죠. 결과가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90년대 초반에 리세션이 있었는데 이때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가 이때는 낮춘다는 폭도 굉장히 컸고 그죠? 굉장히 스트롱했죠. 반면 이 결과를 우리가 바이한다면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 이 결과가 상대로 낮추는 폭도 적고 또 불확실성도 사실 더 크죠. 왜냐면 0을 거의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턴 프리미엄 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마켓 expectation 마이너스 션 레이트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시 변수가 뭐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일단은 사용 가능한 모든 거시 변수가 있다 쳐요. 이거는 이제 기존 논문에 사용된 모든 거시 변수를 다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개가 돼요. 10개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프라이스와 관련된 게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 리얼 액티비티와 관련된 게 5개가 되고 그 다음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0개가 됩니다. 10개가 되고 이제 이거 뭐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10개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아이디어는 일단 이 10개들은 다 집어넣습니다. 10개를 다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10개 중에 임의로 쪼개요. 어떻게 쪼개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거를 이제 임의로 쪼개면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한 2개는 중요하고 12개는 중요하지 않다. 그 중에 중요한 2개는 이게 MT라고 그러고 중요하지 않는 거는 이제 GT라 그러겠습니다. GT라 그러고 얘들은 VL1 프로세스를 따르는 거예요. 따릅니다. 그냥 일단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VL1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이걸 해석하는 다른 방법은 이 LT는 지난번처럼 이제 레벨스로 컨벤션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채권 시장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나라 거시 경제를 이제 VL1으로 리듀스 폼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전형적인 VL1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팩터도 지난번에 본 거 똑같죠, 형태가.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단기금리도 똑같습니다. 단기금리도 이제 수익률 곡선 팩터, 레벨스 커버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똑같은데, 보시면
마켓 프라이스 리스크입니다. 마켓 프라이스 리스크에 이제 여기는 이제 상수항이 있고, 이게 개수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얘와 얘는 존재하는데 얘는 0이죠. 그죠? 맞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켓 프라이스 리스크에 요 LT는 마켓 프라이스 리스크에 들어가요. 얘 곱하기 얘니까. 그 다음에 MT 중요한 것도 마켓 프라이스 리스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GT는 곱하기 0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예.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얘는 턴 프리미엄을 결정해요. 턴 프리미엄을 결정하고 이 GT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얘는 턴 프리미엄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expect excess return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간주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을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제약을 부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본드 프라이싱을 해요. 본드 프라이싱을 합니다. 그 본드 프라이싱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매크로 팩터를 넣었을 때 솔루션은 식이 몇 개였습니까? 식이 3개였죠. 이젠 식이 4개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A타워 B타에 대한 관한 식이 있고, 이건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고, 뭐가 있냐면 이것도 똑같고, 로테이션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얘는 똑같고, 이게 GLZ이 0으로 나와요. GLZ이 뭔지 보죠. 자, 이겁니다. 이거 쭉쭉쭉 보시면 이게 한 번에 나오면 좋은데, 보시면 이거 GLM 중요한 매크로 팩터가 다음 기 수익률 곡선의 팩터에 레벨스로 커브치 미치는 영향. 얘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 얘는 얘랑 같아야 돼요. 얘랑 같아야 됩니다. 얘랑 같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기에 이제 다음 기의 수익률 곡선이 이 LT에서만 결제됩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LT 플러스 1이죠. 그리고 보면 GLGC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GT가 다음 기에 LT 플러스 1에 영향 미친 거죠. 얘가 0으로 제약돼야 돼요. 그러니까 VR1 프로세스를 추정할 때 얘는 이게 있던 아까 람다 LM과 같다는 제약까지 추정이 돼야 되고 얘는 반드시 0으로 제약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자, 그 솔루션이 4개로 나옵니다. 4개씩으로 나와요. 4개씩 나오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 똑같아요. 그래서 턴 프리미엄 이 식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강의 노트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갖고 온 거고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음에 이제 하나 차이점은 마켓 프라이스 리스크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존에는 그냥 요거를 마켓 프라이스 리스크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다가 얘를 나눠줬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팩터 프로세스의 이게 L항이죠. L항의 분사 공분사안이 이제 오메가인데 얘에다가 촐레스키 한 거에 인버스 곱해줬어요.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결국에는 다 이제 소수점으로 사용합니다. 소수점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12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그 스케일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람다와 이 겜마의 이 스몰 람다와 캐피탈 람다의 스케일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키워주려고 얘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이제 이 값이 워낙에 작죠. 이 값이 워낙에 작고 얘를 인버스를 하기 때문에 이 값 자체는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존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크기로 우리 스케일업이 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커져요. 안 그러면 너무 작아서 추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테이션을 좀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파라미터의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래서 솔루션에 어떤 차이가 났냐면 솔루션에 여기에 오메가 LL은 있지만 여기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대문자 L 있죠. 대문자 L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논문에서의 모델에 관한 겁니다. 모델. 그래서 기본적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시 변수를 써야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어 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종수 변수가 고정되는 거죠. y와 그다음에 모든 거시 변수가 고정이 돼요. 고정이 되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임의로 나눕니다. 임의로 나눠요. 10개를 가지고 10개 중에 2개는 중요하고 나머지 8개는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내가 임의로 2개와 8개를 나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소리냐? 그럼 어떻게 하냐면 2개와 8개를 해보고 그 다음에 1개와 9개 해보고 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보는 겁니다. 모든 조합을. 그럼 몇 개의 조합이 있습니까? 1000에 24조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T와 ZT의 조합이 1024개가 있어요. 10개의 매컬 팩터가 있다 그러면 10개의 매컬 팩터를 이제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거시 변수와 중요하지 않은 거시 변수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1024개, 2의 10승계가 있는 거죠. 그 2의 10승계를 다 추정하고 마지노 코드 계산, 우리 여기서 마지노 코드 계산 한번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투머치라서 안 하고 어쨌거나 마지노 코드 계산할 수 있어요. 마지노 코드 계산해서 그 중에 베스트 모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종수 변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종수 변수가 고정되어 있는 이유는 수익률 곡선과 모든 거시 변수가 항상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만 뭐가 다른 거예요? 모형이 다르다는 거는 거시 변수 셋이 다르다는 거는 뭐가 다르냐면 중요한 거시 변수와 중요하지 않은 거시 변수로 이제 그룹핑이 다른 거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그룹핑의 경우, 1024개의 그룹핑의 경우를 다 비교를 한 거죠. 마지노 코드로.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마지노 코드 가장 좋은 걸 선택하고 그걸로부터 이제 텀 프리미엄 추론 결과를 우리가 쓰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쨌거나 텀 프리미엄은 절대 관측이 안 되고 마들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형 비교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 논문에서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기존 논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가 선택한 거시 변수가 좋다. 왜냐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기존 논문에서도 이 거시 변수를 썼으니까 우리도 쓴다라고 하고 넘어가지 거시 변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거나 그런 논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거의 첫 번째 논문이라고 거시 변수 선택하는 첫 번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모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